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어학 입문 말들의 풍경이라고 하는 고종석 님의 책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문화어와 표준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자, 국어국문학부 학생들의 무기는 사전과 한글 맞춤법입니다. 그 기초를 항상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통일이 된다거나 한글 맞춤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면 얼마든지 변화를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말, 글살이가 앞으로 편해지실 겁니다. 자, 54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말본에는 고유어 신조어 뒤에 괄호를 덧대 그 뜻을 한자어로 풀이해주고 있는 예가 많다. 일문, 사물, 모도풀이, 총론, 불임말의 되기, 목적어의 성립, 배품월, 서술문, 시킴월, 명령문, 물음월, 의문문, 껌목, 자격, 시가름, 품사분류, 제음직시, 자동사, 남음직시, 타동사, 가림꼴, 선택형, 이적 나아가기 끝남, 현재 진행 완료, 이붕소리 되기, 국외음화 하는 식이다. 고유어는 괄호 밖에 노출되어 있고 한자어는 괄호 안에 갇혀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물이나 자격이 괄호 안에서 앞말을 풀이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것들이 일문이나 껌목 같은 순 배달말보다 외려 이해하기 쉽다는 뜻이다. 일러두기의 갈말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수로가 괄호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말이 갈말보다 더 명료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본디 있는 쉽고 명료한 말을 놓아두고 왜 굳이 설고 어려운 말을 새로 만들어 써야 할까? 신조어가 아니더라도 사전 속에 갇혀 먼지를 뒤집어 쓴 지 오래돼 사람들에게 이미 잊혀져 버린 고유어들 역시 어렵고 설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고유어들은 어렵고 낯설기가 외래어 정도가 아니라 외국어에 견줄만 하다. 사실 그 고유어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외국어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런 고유어 수로는 지적 폐쇄주의의 한 표현일 수 있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런 순화운동의 방식이 대체로 번역차용 형식의 베끼기여서 거기서 어떤 정신의 확장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지적해야겠다. 사물과 일문, 총론과 모도풀이는 똑같은 구조를 지닌 말이다. 다시 말해 앞말을 뒷말로 베껴낸다고 해서 새로운 지적 지평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매우 하찮은 지적 작업이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쉽게 억누를 수 없는 에너지다. 말하자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하찮은 지적 작업은 앞으로도 운동량을 쉬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
누굽니까? 우리 저자 고정석, 언어학자이자 칼럼니스트인 고정석님은 이제 우리의 어떤 선각자들이 최연배라든지 여기서 민족주의자로서 순우리말, 여기서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배달말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 것을 통해서 억지로 그런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이제 괄호 속에 한자어를 넣어서 오히려 한자어가 더 쉬운 말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한자어를 억지로 순수 고유어로 바꾸는 이런 작업. 이건 이제 번역 차용이라고 하는데, 깰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은, 국외음화라고 하는 것을 이붕소리 되기로 옮긴다고 해서 그 어떠한 지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자, 용어가 다르면 그 바뀐 용어, 뒤친 용어, 번역한 용어가 똑같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설사 그것을 의도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서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그 어떠한 지적인 발전도 없다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낱말이라고 단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어떤 고정된 형식에 대한 이름인데, 그 이름은 우리가 이제 지어주게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컨벤션. 그런데 그 이름은 그 나름대로 그 이름들 사이에서 연대하고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다르다는, 그룹이 다르다는 것은 그 패밀리가 다르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뭐 낱말밭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빌려 쓰는데, 그 낱말밭에서의 의미 영역들이 다르게 각각 싸움을 합니다. 경쟁적으로 의미를 획득하고 의미를 잃어가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런 용어를 사용했을 때와 저런 용어를 사용했을 때의 나중에 변천, 변화, 발달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그 사물의 개념에 대한 지적인 명료함이 더 명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애매해 모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미리 가늠하기에는. 그래서 이 고정석 님이 이제 최연배 선생님의 그러한 지난한 힘든 몸부림, 우리말 운동은 쓸데없는 짓이 아니었던가. 뭐 결국 돌이켜보면 그렇게 됐지만,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제가 대학교에 갔을 때는
프레시맨이라고 그러고 2학년은 소퍼모어라고 그러고 시니어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웃기죠? 영어가 더 지금보다 대중화되지도 않았고 간판도 영어 간판은 없었고 BTS처럼 영어로 노래 부르지도 않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새내기라고 그럽니다. 그죠?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나중 뭐 2, 3, 4학년은 뭐 헛내기라든지 그게 아울러서 또 파생이 되는 거죠. 그런 단어들이. 그래 뭐 구락부 그러다가 클럽 그러다가 지금은 동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발전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죠. 다르게 의미를 형성하고 변화를 추구하게 되고 그런 거지. 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발전했다, 대화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1920, 30년대 이상의 소설만 보더라도 뭐 말소된 딕셔너리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듯하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볼 때는 뭐 엉망이죠. 그런 외국어 외래어 사용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와서는.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던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렇죠. 저는 뭐 그 사직구장에서 마 하는 것도 중국어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전 구장에서 어떤 구장에서도 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죠. LG 여기 자이언트 여기 홈 구장에서만 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중국인들이 들을 때는 뭐 정말 모국어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뭐 그랬는데 한국어 자체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국어화 되었을 것 같아요.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뭐 의성어 의태어가 아무리 오래됐다, 순수 고유어다, 배달말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이제 우리가 이제 따지고 들면 그렇지 않다는 그런 예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기영차 뭐라든지 뭐 으쌰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지국청 어사와 뭐 완벽한 중국어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뭐 노를 젓는다든지 뭐 그럴 때 으쌰도 제가 중국어를 들어보니까 으쌰 한번 해보자, 한번 하자 뭐 그런 뜻인 것 같고 경상도 방언에 특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중국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한자어를 통해서 수입했던 것은 그건 뭐 외국어, 외래어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오래 쓰니까 이제 고유어의 어떤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만은 방언의 순수 우리말이라고 숨겨져 있는 외국어, 중국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저는 그 중국 유학생들이라면은 그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 예리한 감각으로 이제 이 부산 경남 사투리나 한국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거는 중국어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런 어휘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리포트를 제출하세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좋은 연구거리입니다. 그죠? 뭐 우리 경상도 사투리에 엔가이 해라 뭐 이런 말 엔가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훨씬 큰데 중국어인 것 같고, 우리의 많은 이제 그 조사들, 뭐뭐해서 조차, 뭐 등등, 보조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부분도, 그러니까 그것을 중국어를 우리가 지금에 와서 문법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조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 그래서, 역시 그러한 것들은 이제 힌트, 큐가 발음입니다. 그래서 중국 유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어를 발음을 들어보시다가, 아, 중국어적인 뉘앙스, 중국어적인 느낌이 있으시면 그것을 이제 잡아서 분석해서 중국어의 어떤 언어와 대조해가지고 비슷한지, 그러면 그 의미가 원래의 오리지널한 의미를 중국어가 갖고 있는지 한국어가 갖고 있는지, 한국어 속에 숨어있는 이 중국어가 원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의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변화를 많이 겪었는지, 그러한 과정, 첫째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첫째는 물론 소리가, 사운드가 어떻게 변했는지, 두 번째는 의미가 어떻게 변했는지, 세 번째는 형태소, 그러니까 문법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러면 중국어에서는 품사가 이것은 뭔데, 뭐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거가 품사지 않습니까? 한국어에서는 이것이 뭐 조사, 부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형태, 품사, 문법화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시고, 참고 문헌을 찾아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나름의, 내가 발견한, 부산말에서 내가 발견한 중국어라든지, 뭐, 가제를 붙인다면, 그런 식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학생들도 중국어를 배운다든지, 일본어를 배우신다든지, 뭐, 물론 영어는 다 뭐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한국어에 들어와 있는 외국어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언제쯤 들어온 것이다. 어떻게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어원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죠. 그래서 그러한 리포트를, 준비를 하십시오. 평소에.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이제 발표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65쪽에 이호덕은 말한다. 지식인이나 학생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관청의 관리들이 제멋대로 말을 만들어내는 것과 다름없이 결의말을 어지럽힌다. 한글 학회 둘레의 일부 호사가들이 즐기던 고유어 새말 만들기를 이호덕은 혐오했다. 그 신조어들은 억지로 갖다 붙이자면 민족과 관련될 수는 있겠지만 민중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모람, 이거나 먹거리, 일거리 같은 말은 이호덕이 보기에 우리말이 아니었다. 민중 언어의 어법 바깥에서 억지로 만들어진 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이호덕은 국어운동가 대다수보다 한결 보수적이었다. 그러니 우리말과 글을 한말글이라 부르려는 시도를 이호덕이 크게 나무란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한말글 사랑 결의 모임이라는 국어운동단체의 회장으로 추대된 그는 이를 사양하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대관절 한말글이 무슨 말입니까? 나같이 평생 책 읽고 글 쓰면서 살아온 사람도 귀에 설게 느끼는 이런 말을 온 백성 상대로 일을 해 나가려는 모임의 이름으로 내걸고 싶어한 분들의 속뜻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돼도 새로 만들어 자꾸 퍼뜨리면 결국은 쓰게 된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태도는 분명히 우리말을 바로 잡는 일을 해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여러분은 지금 이제 이오덕님을 검색을 하셔야 되겠죠. 돌아가신 분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평생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이제 우리 80년대까지 것 같아요. 이호덕님의 우리 글 바로 쓰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지식인들, 특히 교수, 학자, 작가들의 글을 비판하셨습니다. 이제 지식인들이 지식인인 채 하면서 가식적으로 이제 글을 쓰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많이 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한동안 뭐 이제 뭐 대학 교수의 강의는 뭐 조사만 빼고 나면은 뭐 전부 이상한 말이라는 등 뭐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죠? 근데 특히나 이제 그 말보다도 글이 문제죠. 글이 영향력이 더 큽니다. 글은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호동님이 이제 그 초등학교 학생들의 글짓기, 물론 이제 글짓기라는 말도 안 하고 글쓰기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우리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네들한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스러운 것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금. 안녕하세요. 교수님, 국민은행에서 인사를 처음 제가 지금 수업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새 세상이 이렇습니다. 전에는 이제 이걸 끊고 뭐 하고 이랬는데 시간 낭비라서 제가 그냥 계속 갑니다. 자, 뭐하다 그랬죠? 이호덕님. 사실 이호덕님 가지고도 우리가 한 학기 할 수 있어요. 아주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호덕님의 책을 전기나 평전이나 그 책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언급이 될 겁니다. 67쪽에 이호덕이 바람직하게 생각한 글은 언문일치의 글이었다. 이때의 언문일치란 이광수 이후 현대 소설 문체에서 확립됐다고 흔히 여기는 언문일치가 아니었다. 이호덕의 언문일치는 그를 말에 고스란히 포개는 진짜배기 언문일치였다. 그러니 이광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로부터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요즘 소설도 이호덕이 생각하는 언문일치에선 멀찌막하다. 언문일치. 최초에 우리가 뭐 이광수의 소설이 이제 언문일치 된 거라고 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미 독립선언문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5등은 자의 조선이 자주국이며 독립군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뭐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한국은 문장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글입니다. 그러니 세종대왕께서 이제 한글을 만드시고 그로써 이제 이제 우리 한국어 조선 사람들의 민중과 대화를 이제 시도하셨지만 거의 모든 일들은 중국어로 이루어졌죠. 중국어. 그래서 뭐 양반들은 뭐 중국어를 잘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상민들하고는 이제 그런 불통의 시대를 살았고 오랫동안 그로 인해서 소통이 잘 안 됐으니까 뭐 당연히 발전이 없었고 더뎠고 결국은 이제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이제 선조가 그 임진왜란을 닥쳐가지고 한글로 이제 교서를 내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이제 포로 일본 군에게 잡혀간 포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돌아오라고 막 돌아오면 죄를 안 묻겠다 하고 뭐 이제 그런 이제 한글로 된 이제 그 보고문을 내리죠. 하지만 그 이전부터 뭐 그런 작업들을 했더라면, 그죠? 참, 뭐,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제, 말과 글을 바로 잡는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죠. 이게 나라, 그 민족, 그 말과 글을 쓰는 사람들의 운명이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시점에서도 반성의 여지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걸 그냥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어떤 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선도해 나갈 것인가, 언어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뭐 여전히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과 글의 중요성이라 하면 그것을 쉽고 편안하게 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속이기 위해서 말을 어렵게 한다. 뭐 이제 공무원들의 공문서를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 언문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과 글이 어긋나게 되죠. 그 괴리가 생기고 그 괴리에서 오해가 생겨나고 이제 그로 인한 어떤 일들에 대한 책임감도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Plain English Movemen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Plain English라 하면 이제 뭐 plain, 그죠? 쉽다, 평범하다, 보통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가 얼마나 쉬운 언어입니까? 영어가 원래 태생적으로 농민의, 하층민의, 노예의 언어였기 때문에 영어가 쉽습니다.
한번 독일어하고 비교를 하시든지 뭐 비교해 보세요. 당장 얼마나 쉬운지. 그게 이제 민족사관고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영어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영어 책이 더 영어로 된 한국 역사책이 한글로 된 한국 역사책보다 더 쉽게 느낀대잖아요. 학생들이.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이제 한글로 쓴 책들은 원문 일치가 아직 덜 되어 가지고 한자어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뭐 사전에 70%가 이제 한자어라고 하는 등 그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자만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한자어들은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번역 작업이 덜 됐죠. 왜? 기존의 이제 지식인들은 그게 편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후속 세대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거죠. 그들에 대한 교육적인 배려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쉽게 번역해서 설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네들은 지금 와서 영어가 더 쉽게 느껴지고 그래서 영어로 그 개념을 받아들이고 공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말 생각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한국에서 이제 노벨상을 못 받느냐? 노벨상이라 그러면 이제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말합니다.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과학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 거다. 그렇겠죠. 당연히 교육이 안 됐으니까. 왜 과학을 제대로 못 가르쳤느냐 하니까 그 한자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밀도와 비중과 뭐 어렵지 않습니까? 들어봐도 그죠? 중력이라고 하는 말도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한자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자만 안 쓰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쉽게 우리말로 바꿔줬어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로 인해서 아울러 교육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어야 했다는 거죠. 그랬다면 학생들이 쉽게 공부를 잘해서 이해를 잘하고 뭐 위대한 과학자들이 많이 탄생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호덕님의 어떤 이런 주장들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빛이 발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모든 것이 간판이 영어화되고 아파트가 영어화되고 모든 행정이 영어화되고 그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퇴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어떤 운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언급했듯이 영국의 이제 미국의 Plain English Movement라든지 이제 일본도 그런 상황이겠죠. 일본도 이제 똑같이 이제 그런 고뇌가 있을 겁니다. 일본의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가타카나, 히라카나, 한자, 영자 이걸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엄청난 학습 부담이 있죠.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고등학교에 국어가 뭐 1, 2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학 1, 2가 있듯이 국어 1, 2 요즘 많이 분화돼가지고 무슨 독서, 토론, 뭐 문법 뭐 이렇게 조금 분화됐다고 하지만 좀 크게 보면 국어 1, 국어 2 정도 해가지고 이제 국어 2 고문이 들어가고 뭐 그런
일본에는 국어 1, 2, 3, 4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향가가 28수 아닙니까? 그죠? 신라시대 때 서동료 뭐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향가, 신라의 가요, 뭐 고려시대 때 이제 적었지만 기록을 했지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우리의 민족, 우리 한민족의 뭐 뿌리 아니겠습니까? 근원적인 텍스트잖아요. 그게 그 28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독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고, 뭐 최초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했고, 뭐 양주동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격분해가지고 이제 따라서 공부를 했고, 아직까지 확실한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 신라시대 때 향가에 해당하는 노래가 몇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28수면 걔네들은 한 280수 넘을 겁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그걸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세계 최초의 소설도 이제 일본 아닙니까? 모노가타리, 뭐 그런 거. 엄청나죠? 그걸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이제 그걸 공부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업문의 어떤 괴리가 세대차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일본의 딜레마도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겠죠. 힘들고. 거기다가 이제 뭐 엄청나게 또 개방적인 자세로 외국 영어의 문물을 받아들이니까 일본 학생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니까 그것도 일본 최고의 동경대학, 도쿄대학교 우리나라 서울대보다도 랭킹이 높겠죠, 분명히. 얼마나 그 학생들이 무식한지. 그 교양 교육을 이제 다루던 그것도 십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더 무식하겠죠. 뭐 나폴레옹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학생들은 나폴레옹 꼬냑을 알지 나폴레옹의 장군 그 프랑스 혁명의 그 위대한 나폴레옹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지만 그런 겁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을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는지도 모르고 물론 이제 한국 전쟁은 더 모르겠죠.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그네들이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정신대니 뭐 그런 이제 그 이해할 수 없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시민들이 위주로 시민들 자생적으로 야사시 니혼고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쉽게 하자는 거죠. 야사시 니혼고 무브먼트. 우리나라도 뭐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게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고. 한국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 학회, 그죠? 그런 걸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운동, 한글 운동,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유어를 많이 쓰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비문법적인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어스럽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시정, 교정, 이런 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 플레인 한국어, 야사시 한국어 같은 그런 게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연구원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하는 것 가지고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제 뭐 세금을 그렇게 쓴다는 것이 꼭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좋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또 그 관이라고 하는 것도 또 편향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적이고 뭐 그런 운동은 항상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이고 시민, 이제 NGO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가 전파되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일어나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한글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버전이 바뀌어 가지고 전개되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어, 우리의 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오해가 없이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운동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화두입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69입니까? 이호덕의 우리말 치료는 어휘 수준을 훌쩍 넘어서 문체에 이르고 있는 만큼 그에게 양호 판정을 받을 글쟁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 글 바로쓰기 전체를 통해서 함석헌, 문익환, 권정생 같은 이들만 겨우 퇴원 허가를 받았다. 주시경이나 최연배 같은 보수적 국어학자조차 영어 문법의 과거 완료 시제와 과거 완료 진행 시제를 베껴와 있었다고 있었었다 따위를 우리말 시제 체계에 넣었다는 이유로 이번 가료 판정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의 우리 글 바로쓰기의 그 머릿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음대로 마구 토해내는 사람, 그렇게 토해내는 말들이 모두 살아있는 구수한 우리말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반갑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말에서 비로소 잊었던 고향으로 우리의 넋이 깃들인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렸을 때 배운 고향의 말을 참 용하게도 잊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잘도 가지고 있구나 하고 한없이 부러워진다. 우리는 누구든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로부터 평생을 쓰게 되는 일상의 말 대부분을 배웠다. 그러나 학교란 곳에 들어가고부터는 집에서 배운 말과는 바탕이 다른 체계의 말을 익혀야 했다. 그래서 부모한테서 배운 말을 부끄럽게 여기고 잊어버리게 하는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던 것이다. 학교뿐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도 그랬다. 교회에 찾아온 할머니들한테 우리말을 배우셨다는 문익환 목사님의 말씀은 참으로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재미있는 말씀이다. 사실은 나도 어린 아이들의 말과 글에서 우리말의 순수함을 배웠다. 그래서 어른들이 쓰는 글과 말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글 바로쓰기 책을 뭐 절판이 됐겠지만 한번 도서관에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국어 국문학과 학생들은 다른 이게 전공이니까 그죠? 다른 학생들보다 우리말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고, 우리 글을 잘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말과 글을 이제 수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단어들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쓴 문장들을 많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직접 글쓰기를 일기 쓰듯이 날마다 조금씩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우고 그 배운 걸 가르쳐야죠. 그래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대한 이제 어원을 분명하게 이제 만날 때마다 이 단어의 어원이 뭐지? 어디서 왔지? 무슨 뜻이지? 왜 이렇게 쓰지? 이제 고민을 하시고, 이제 글을 볼 때도 이 글에 뭐가 문제지? 그래서 이제 어학적인 면에서 먼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적인 면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시면서 한 학기만 고민을 하시면 여러분의 말과 글이 엄청난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